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증여가요. 제가 이제 판서에 쓰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게 그냥 증여가 있고, 그죠? 증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라는 또 단어를 쓰고, 또 뭐 있습니까? 사인증여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저도 이번에 참 보면서 뭔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계산하거나 할 때 이게 뭐 일단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쓰여진 용도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증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계약이죠. 계약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들 근데 증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여진 증여잖아요. 근데 사전 증여라고 해서 사전 딕셔너리 사전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이게 뭐예요? 죽기 전 증여를 말. 자, 사전 이게 죽기 전. 아니 근데 변호사님 증여나 뭐 죽기 전 증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여를 말할 때 대부분 사전 증여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사전이란 단어하고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막 혼용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민법에서 있잖아요. 민법 총칙편이라든지 뭐 이런 계약편에서 쓰는 증여 계약이라는 하나의 증여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증여를 많이 쓰는데 상속이라는 개념이 걸리고 가족법, 그 다음에 상속 증여에서 쓰여지는 증여들은요. 죽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한 거다. 일반적인 증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다. 왜? 이게 상속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하고 뭐 유증하고 뭐 이쪽 있잖아요. 이쪽들을 개념하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사전, 죽기 전 증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사인 증여다. 사인.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인 아니고 사인 증여.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다. 이게 뭐냐? 사인 증여. 내가 주는데 언제 준다? 주는 계약이라는 계약 시점이 존재할 거고, 그죠? 내가 너한테 줄게. 계약 시점이 줘요. 죽으면 줄게. 사망을 원인으로 줄게. 그래서 계약이 이 사망 원인은요. 계약이 체결 시점하고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체결 시점, 효과 발생. 효과는 언제다? 사망 발생. 체결은 살아있을 때 하죠. 이렇게 해서 사인증여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사인증여는요. 미리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승낙.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그래 나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하자. 근데 언제? 돌아가시면. 근데 이게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나한테 등기가 넘어옵니까? 아니죠. 청구권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고 이런 것들을 사인증여 받은 사람이 원천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 상대로 내 등기 주시오라고 해서 상속인들이 등기를 쳐버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거를 찾아오는 거.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유증입니다. 유증. 유증은 뭐냐? 증은 증여 같은데 이건 뭘까요? 유언에 따른 증여. 유언 증여가 붙어있는 거예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유언으로 하는 증여. 자, 그러면 유언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 이게 계약의 형태는 아까 말했듯이 증여가 붙으면 뭐데 계약의 형태거든요. 근데 유언은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유언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독행위거든요. 대신
요식행위야. 아, 이거 말이 어렵네. 뭐냐, 형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뭐 향후에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유언이라는 녀석은 뭐 자필 증서로 하거나 아니면은 공정 증서로 하거나 각종 이제 이 요건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요, 유언으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정 안 해줘. 왜? 사람들이 위조도 할 수 있고, 그다음 허위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유언을 하는 사람이 뭐랄까 명확하게 그 유언을 상속인들에게 다 효과가 나도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상당한 요식행위를 요합니다. 그건 많이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 유언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죽게 하고 그냥 유언장에 써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아, 유언을 받는 이 수증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장을 딱 열었더니 자식들이 아니야. 저 시골 어디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학생에게 주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속인들이 막 죽이네 살리네 막 난리가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중자의 승낙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개에서 엇갈리는 게 생깁니다. 보세요. 유언은 상대방이 승낙이 없어도 하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언에 상대방이 승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해서 이제 상속 재산을 받을 이제 그 사람이 수증자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피를 뭐 흘릴까 말까 하는 피상속이 나고 이제 자 이게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공정증서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필증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필증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승낙 받은 사람 뭐예요? 자기가 상속 재산 중에서 유증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게 꼴딱꼴딱하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주는 사람 이래가지고 둘이서 짜웅 해가지고 상속인들 다 빼버려 자식들 다 빼버리고 끝에 날 지켜준 애인은 상속인이 아니니까 나를 진정 사랑하는 애인 그 사람이 내 곁을 지켜줬어. 나는 이 사람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식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자필 증서인데 증인이 없어.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승낙은 존재하는데 요식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인 증여로서의 효과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승낙이 존재하면 사인 증여로도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인들과 그 수증자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이 유언하고 이 상속하고 또 이게 충돌을 많이 하겠죠. 왜? 상속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야 돼 상속인들하고 유증을 받는 제3자하고 둘이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피를 흘리는 상속 재산 중에서 유언으로 남긴 재산 먼저 빼버리거든요. 빼버리고 나머지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속받을 사람이 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자식 새끼 아무 필요 없다. 이놈들 막 불효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얘들 다 빼버리고 제가 유언으로 내 예쁜 마누라가 최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거의 대부분 재산을 줘버렸어요. 유증으로. 그죠? 그러면 유증으로 들어간 게 이 와이프는 1순위 상속인들이잖아요. 아들, 딸, 와이프 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재산이 가버리니까 어때요? 공동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 수익자라고 해요. 특별하게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특별 수익을 빼고 상속 재산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상속 재산 나눠서 유류분에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뭐 이런 계산을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아시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부족해. 엄마 내 거 내놔. 이렇게 해서 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나는 확보해야 되겠어.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특별 수익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라든지 유증이라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합산해서
원래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상속재산에서 이 사람이 받은 유증은 이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익 유언에 따라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걸 합산해요. 합산해서 전체 상속재산을 하고 그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 있잖아요. 그 공동상속인 거는 그 공동상속인 분에서 특별수익을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까주고. 아무튼 그건 나옵니다. 그런 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다라는 거. 부담부 중요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부담부. 야, 내가 뭘 주는데 너 부담을 또 안고 가져가.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내 아파트를 주겠어. 근데 너 나한테 계속 부양해야 돼. 매달 100만 원씩 부양하고 200만 원씩 부양하고 가져가. 라고 해서 200만 원씩 주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하기도 하고 불효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조건을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여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다시 부동산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담부 중요한 또 뭐예요? 자식한테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거기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라도 4억 전세가 있으면은 물려주는 게 6억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떠안는, 채무를 떠안는, 반대 부담을 떠안는 증여다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확정됐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